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가진 불만, 한때 헬조선 이런 거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지. 근데 저는 그 전 세대, 구세대여 가지고 후진국 출신이잖아요. 아, 저는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1인당 GDP가 예. 70달러가 안 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남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의 비교 대상은 주로 외국이 아니고요. 과거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중시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아진 거야? 이거를 중시하거든요. 남들과 견주어서 내가 얼마나 나아진 거야?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라고 봐요. 남들은 나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니까 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오늘 좀 낫네. 그러면 그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젊은이들은 날 때부터 선진국이니까 뭐 이런 게 불만스러울 수 있어. 그리고 뭐 외국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외국과 비교하지 않아. 난 우리나라를 30년 전, 50년 전의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했을 때도 애를 낳아야 될까? 안 낳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그 생각의 결과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절대적 기준으로 좋은 현상이라든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국민국가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없어질 거야. 저는 없어지면 어떤데? 이 국민국가 단위로 살게 된 게 10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아니 20만 년, 30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국민국가 단위로 우리가 생활을 한 것이 유럽의 경우에 200년. 우리는 원민족주의라 그래서 옛날 삼국통일 이후로 보더라도 뭐 1500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왕조국가였고요. 국민국가 단위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 공동체의 차원에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대표를 뽑고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에 살아온 것이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아직.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요. 수없이 변해왔던 인간의 생존 양식 중에 하나예요. 국민국가가 없어진다고 인류가 망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소중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외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변화하잖아요. 100년 후에 한국 인구가 대한민국가 몇 명이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느니 지금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애 적게 낳는다고 해갖고 대한민국이 뭐 50년 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 큰일 나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국민국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굉장히 큰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를 너무 진부하게 저는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거고요. 그 문제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국가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내기 전에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이 발전해 가지고 공장 노동자가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모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인지 못하면 그런 개체는 절멸하거든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빨리빨리 인식하는 개체일수록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밑에서 지금 무슨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휴머노이드는 어디부터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너무 많은데요. 그냥 뭐 머리 싸매고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그거 해야 되고요. 뭐 그거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못하면 뭐 적응 못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못 구해줘요. 그 사람을 자기 인생 자기가 구하는 거지. 두 번째는 나한테 의미 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남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하시더니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 어색하지 않은 내가 되게 거.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 내가 할 때 즐거운 거 그런 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난 막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덜 하기 싫은 거라도 찾아라.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삶의 양식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야 돼 이런 욕심 안 행복해요. 삶은 대체적으로 고통스럽고요. 가끔씩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도 그냥
그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 세로토닌이 나올 때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 이상의 의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어떤 무슨 가치체계를 세워놓고 내 삶을 거기다 복속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감정 우리가 보통 언어로 행복감 행복 이런 거 말을 할 때 그게 뭐지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뭐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학자들 얘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화학물질이 막 분비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주관적으로 나 행복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다른 게 뭐가 없으니까 그런 어떨 때 내가 그런 걸 느끼는가를 잘 찾아봐 가지고 되도록 자주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 삶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삶이 한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과욕이라고 봐요. 우리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오류와 실수가 따르고 사회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인 조건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내가 더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보다 훨씬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됐어. 우리가 이러니까 정치가 이런 거지 어디 외계인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전부 다.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됐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지? 라는 거를 예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낙관적인 편이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우여곡절 어디 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가질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有啊，欢迎你访问上海。不要上来，翻译。好。 상해는 정말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마침 올해가 진구 정생 탄생 150주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포함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우리 상해시에서 잘 관리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고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서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설린 우호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더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